힙합 씬에는 릴씨들이 참 많습니다. 릴존, 릴웨인, 릴티제이, 릴베이비, 릴나스엑스, 릴핍 등등 특히 남부 힙합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죠. 릴씨 가문이 양성해낸 최고의 아티스트를 뽑아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누굴 뽑겠습니까? 아마 힙합 좋아하시는 힙스터분들은 이 아티스트를 뽑을 겁니다. 바로 릴 어글리 메인입니다. 릴 어글리 메인은 알 사람들은 아는 힙합 남부 힙합 아티스트로 특히 멤피스 힙합과 호러코어한 바이브를 정말 잘 녹여내는 아티스트입니다. 특히 그의 데뷔 앨범인 미스터 더그 아이솔레이션은 이제 멤피스나 호러코어의 클래식과도 같은 작품이 되었죠. 그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발매해온 앨범들도 쭉 승승장구를 쳐왔습니다. 그러던 그가 2015년에만 고퀄리티의 2장의 앨범으로 그의 이름을 씬에 강하게 각인시킨 후 잠잠해집니다. 작업량이 매우 많았던 그가 거의 6년 동안 이렇다 할 작업물들을 발매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던 2021년 릴 어글리 메인이 새로운 앨범을 들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앨범의 제목은 볼케이닉 버드 에너미 앤 더 보이스드 콘선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를 6년 동안 기다린 만큼 엄청난 멤피스 쉿이나 호러코어 쉿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 앨범을 재생함과 동시에 모든 리스너들은 당황과 충격을 금치 못하게 되죠. 바로 이 앨범에서 잔잔하고 몽환적인 팝 음악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릴 어글리 메인이 빡센 멤피스나 호러코어 대신 들고 온 것은 몽환적이고 나른한 바이브의 음악이었습니다. 멤피스 힙합을 하는 사람들은 커리어에 있어서 시도하는 음악이 사실상 크게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티스트로서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거의 멤피스나 남부 쪽 사운드만 건드리다가 커리어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은 더욱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 앨범이 재미있었던 것은 본작이 단순한 팝이나 사이키델릭한 음악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네오사이키델리아라는 장르의 산물처럼 사이키델릭하지만 동시에 힘나고직 팝, 드림팝과 같은 나른한 바이브도 빼놓을 수가 없었고요. 몇몇 트랙에서는 힙합을 하던 아티스트인 만큼 힙합의 향기가 묻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설명만 하면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으니 한번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Sympathy is a funny thing. Sometimes I just ain't got the time for it. If everything was styrofoam, you'd still be on my mind. 이 앨범은 그래서 지난 영상의 트립팝과 비슷하게 되게 잡종 같은 음반입니다. 제 감상을 말해보자면 그냥 앨범 내내 몽롱하게 취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컬에는 힘이 빠져 있고 흐느적거리면서도 위태로운 감정선 연출이 너무 훌륭하죠. 저는 이 작품과 릴 어글리 메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작품이 전혀 아마추어틱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 어떤 아티스트가 음악 스타일에 변화를 주게 되면 변화 초창기에는 엉성한 부분이 있길 마련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특정 사운드를 건드리면서 느낌을 알아가며 초반에는 분명 아마추어틱한 모습이 보입니다. 작년에 발매된 릴리아티의 렛츠 스타트 히어나 슬로우타이의 어글리가 대표적이죠. 이 두 아티스트가 바꾼 스타일은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긴 했지만 사실 그 장르에서의 매력을 완벽하게 살렸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저에게는 이 둘의 음악이 아직 많은 실험을 거치는 과정처럼 들렸죠.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둘의 앨범이 별로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둘도 바뀐 스타일을 처음 가져온 앨범치고는 정말 훌륭했죠. 근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작품은 저 둘이 보여준 훌륭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감각적입니다. 공백기인 6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느껴지는 작품이었죠.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앨범에서 굉장히 많은 악기와 사운드 소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일렉기타, 현악기, 관악기,
신디사이저 같은 악기들이 앨범에 적극적으로 기용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혀 과하지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무엇보다 그런 악기들이 함께 자아내는 사운드 질감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빈티지스럽고 로파이한 맛이 장난 아닙니다. 마치 옛날 녹음실에서 녹음한 것처럼 소리가 잘 편성되어 있어 고전적인 느낌도 주죠. 보컬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하게 왜곡되거나 조정된 사운드가 나른한 바이브를 잘 만들어내고요. 몽환적인 느낌을 확 살려주죠. 여러 사운드 소스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진짜 진국인 작품입니다. 즉, 본작에는 여러 소리들이 독특하게 버무려져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 음악을 다 들어보았을 때는 훌륭한 몽환적 바이브의 음악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장르보다는 분위기로 정의해야 하는 음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리러메가 만들어낸 이 분위기가 장르적 담론을 제외하고도 너무 훌륭하니까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현대 음악 예술의 매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르의 결합과 해체, 물론 이것은 로큰롤이 등장하고부터 항상 존재해왔던 키워드지만 현대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명반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음반들은 장르적 크로스오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대중음악과 대중음악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장르적인 틀을 짜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21세기의 음악들은 그것보다 개인의 창작성에 기반한 독자성이 그 아티스트의 중요한 매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이팩 마피아가 샘플을 다루는 방식처럼 데다슈나 슬라우슨 말론이 음악을 쪼개고 붙이는 방식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20세기의 음악이 장르적인 이야기가 더 중심이 되었다면 21세기는 개인의 창의성과 그곳에서 기반한 소리의 독자성이 더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릴 어글리메인의 볼케이닉 버드 에너미 앤 더 보이스드 콘서는 21세기의 화제작으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또 이런 류의 음반을 다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도 릴 어글리메인의 아류라는 취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실험과 도전으로 추종을 불허하는 개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현 시대의 청각예술이 너무 흥미로운 이유이자 여러 음악을 더 탐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앨범 한번 들어보시고요. 음악의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